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학생 세션에서 화이트햇 해커가 되기 위한 우여곡절 대학생 성장기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기반보호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적어 보았는데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기반보호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턴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뭐 웹해킹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모의 해킹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화이트 해킹팀 H4C에서 이제 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학생 신분입니다.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동신대에서 정보보안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활동 경력 같은 거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다 적어놨고요. 아래는 주요 수상을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화이트햇 해커로 대학생 신분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좀 간단히 적어본 거고요. 저 이외에도 사실 좀 더 훌륭하고 또 기술력 좋으신 해커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분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학습을 진행해 왔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공부하는 학습 과정이나 커리큘럼 같은 거는 사실상 이제 뭐 드림핵이나 다른 해킹 커뮤니티 같은 데에도 정말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해당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뭐 화이트 해킹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항상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신분에서 대학생에 올라오면서 과연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는 게 화이트 해커로서의 더 좋을까? 아니면 요즘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정보보호학과, 흔히 정보보안이나 뭐 사이버 보안학과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받는데요. 어, 일단 왼쪽 사진의 경우 컴퓨터공학과의 좀 대표적인 커리큘럼들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으로 분류되는 학과들의 커리큘럼을 몇 가지 구글링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큰 틀에서의 과목들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운영체제, 자료구조, 정보보호를 가든 컴퓨터 공학을 가든 어느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해도 똑같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다만 컴공 쪽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맞게 좀 더 컴퓨터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기반하여 원리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배우고요. 보안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키워드 뒤에 보안이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보안과 밀접한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보안학과는 뒤에 보안이 붙거나 아니 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암호학 등 조금 더 보안에 밀접한 내용의 과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어느 학과를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든 간에 뭐 화이트 해커로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견해이자 제 뭐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비전공자 분들도 컴공이나 뭐 정보 쪽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요즘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상 보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아무래도 학과 수업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독학을 하고 스스로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학과는 그냥 대학생 시절에 학과 수업으로 이거를 좀 들을 수 있다 정도지 사실 어느 학과를 진학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화이트 해커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본인이 이제 물론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과 뭐 진학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CS 지식이 필요하지만
CS 지식을 먼저 대학생 때 쌓고 뭐 해킹 공부에 관한 거를 동아리나 개인적인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할지, 또는 뭐 바로 해킹 입문을 하면서 해킹과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면서 CS 공부를 개인적으로 할지, 사실상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본인이 지나갈 수 있는 학교들을 먼저 서칭을 해보신 다음에 관련해서 뭐 정보보안 또는 해킹 동아리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학부연구생으로서 뭐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랩실이 존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돼서 이제 딱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보보안과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보안학과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바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제 생각을 적어보았는데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대부분 비슷하기도 했었고, 저 나름대로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당연히 학과 수업은 충실히 듣는 게 좋습니다. 뭐 20살 되자마자 이제 막 출티라고 하죠. 출석 체크만 하고 그냥 바로 놀러 나간다든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수업까지는 적당히 충실히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굳이 뭐 해킹에 관한 동아리 활동 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중앙 동아리 형태, 뭐 흥미 있는 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 같은 동아리에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을 했다는 거는 대입을 위해서 고3 수험생 시절을 되게 좀 바쁘게 힘들게 보내셨을 거고,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20살 때도 너무 막 흥미와 이제 열정에 막 못 받쳐서 달려버리면 번아웃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적절히 조절하고 리프레시하고자, 여러분들이 20살 때는 그냥 성인 시절을 겪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바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예 막 학업을 던지고 학점을 막 아예 다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당히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시면서 점차 해킹을 하기 위한 준비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살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살을 보내고 나면 이제 여성분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이슈를 맞이를 하죠. 저희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을 엮어서 좀 군복무를 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정보보호병과 사이버 작전병이라는 특기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있는 내용들을 저는 그대로 캡처를 해서 PPT에 지금 넣어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보호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는데, 정보보호병은 그럼 대략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이거를 장표로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설명에는 그냥 정보보호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너무 추상적이죠. 정보보호병이니까 당연히 정보보호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군 내에 존재하는 서버나 뭐 보안 솔루션 운영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또한 보안 관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배정되는 자대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이제 제일 좀 운이 없다, 안 좋다라고 흔히 병사들 사이에서 말을 하는 거는 사단 단위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사실 전문적인 정보보호 업무보다는 어느 정도 뭐 통신 업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가 좀 있기 때문에 흔히 막 완전 기술적인 거를 기대하고 입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사단 이상급으로 군단이나 아니면 작전사령부나 더불어서 뭐 데이터 센터, 뭐 육군본부 같은 이런 식으로 자대 배치가 된다면 조금 더 부가적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정보보호병은 그렇다 치고 사이버 작전병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이버 작전병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긴 지 2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변 지인 중에, 제 지인 중에서는 사이버 작전병으로 전역하신 분이 아직 없기도 하고요. 어렴풋이 제가 추측을 해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정보보호병이 좀 방어적인 업무, 관제 위주의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사이버 작전병은 아무래도 오펜시브한 업무들을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보호병보다
사이버 작전병이 이제 모집 요강 같은 거를 봐보시게 되면 조금 더 깐깐하고 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전문적이고 딥한 기술력이 필요한 네, 임무들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처음에 신입생 시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군 복무도 이제 뭐 정보보호병이나 사이버 작전병으로 이렇게 하고 전역을 하게 되면 사실상 통상적으로 이제 뭐 휴학이나 아니면 군대를 좀 더 늦게 가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이 정도 되면 한 23 정도 나이가 되더라고요. 남학생 기준으로는. 그치만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을 때는 '과연 내가 보안을 인제 좀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나 해킹이라는 걸 쪼끔이라도 할 수 있나?'라고 리마인드 해 봤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군 내에서나 아니면 뭐 대회 같은 것도 항상 수상하신 팀분들이나 개인적으로 뭐 개인 팀원들을 봐 보면 BOB 수료생분들이 정말 많았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뭐 BOB를 지원하기 전에도 항상 정말 성과가 잘 나오고 해킹을 잘하시는 분들을 봐 보게 되면 BOB를 수료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동안 지켜만 봐 오고 동경해만 왔던 BOB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BOB를 네, 합격하고 나서 BOB 수료를 하면서까지가 정말 '인생의 변곡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래서 인제 복학을 그대로 예정하고 네,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전역하자마자 BOB 지원에 도전을 하게 됐고 운 좋게도 BOB 컨설팅 트랙에 인제 붙게 되어서 저는 한 번 더 휴학을 결정을 하고 BOB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인제 뭐 간단히 BOB의 학습 스케줄, 예 구글 캘린더를 좀 캡처를 해 왔는데요. 그동안 뭐 저는 사실 20살 때 정말 본격적으로 해킹 공부를 하지도 않았었고 그나마 보안에 대한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군 생활 1년 반 동안 잠깐이나마 경험을 했었었는데 BOB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스케줄이 살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오전 9홉시 부터 밤 9홉시 까지 쉴 틈 없이 이렇게 수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과제들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뭔가 네, 기술적 보안 능력이 막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수업들도 많았었고 네, 과제에 있어서도 모든 과제들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그냥 과정 자체를 겪으면서 정말 뭐 인내심도 많이 길러졌던 것 같고 또한 뭐 저는 이미 막 20살에 군대까지 갔다 와서 한참 체력이 좋을 때 BOB를 했지만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새벽까지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견뎌내면서 같이 팀 프로젝트하고 과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한 프로젝트 기간 때 인제 저희 팀원들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기존에는 제가 팀 프로젝트 경험이 없었다가 이렇게 BOE 와서 뜻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밤새면서 성과물 뽑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좋은 그런 경험들이 됐던 것 같아요. BOB를 이렇게 힘들게 끝마치고 나서의 변화점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제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사실 BOB를 지원할 때도 과연 내가 아직 뭔가 보안에 대한 능력이나 지식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맞나?' 이 프로그램 수료하신 분들 보면 정말 잘하고 막 너무 우월하신 분들만 많은데 '이걸 과연 내가 지금 도전하는 게 맞나?' 하는 두려움들도 많았었고요. 기존에 뭐 CTF나 아니면 해킹 관련된 대회들에 있어서도 '나 아직 기본 지식도 없는데 내가 감히 대회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BOB를 끝마치고 나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서는 되게 배울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 일단 도전을 해 보자.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패를 겪는 과정에 있어서 배우는 게 분명 있을 거다. 그렇게 나는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야.'라는 큰 마음가짐의 변화를 좀 갖게 됐던 것 같고요. 또한 정말 든든한 인제 보안계열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공부해 보지 않은 다른 보안 분야를 공부할 때 몰랐던 내용을 뭐 다른 BOB 동기들에게 인제 연락을 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인제 멘토님들도 생겼죠, 새로 인맥으로서. 그래서 멘토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네,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등 인제 제가 보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좀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이런 점들이 BOB의 큰 메리트이자 정말 좋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슬슬 방향성을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막연히 BOB에 지원을 할 때까지는 뭐 내가 정확히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해야겠다. 보안 중에서도 이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난 이 분야로 갈 거야 하는 정확한 뭐 목표가 없었었는데, BOB를 하면서 저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보안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확히 제가 어떤 지식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학습을 하고 보완해야겠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OB를 끝나고 복학하기 전에는 뭐 아직 취업을 준비할 만한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미리 채용 공고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기업들에서 실제로 보안 포지션을 채용을 할 때는 뭐 어떤 포지션을 채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포지션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자격 요건으로 어떤 걸 요구하구나라는 거를 좀 간단히 찾아봤던 것 같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역량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서 정확히 학습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확한 목표의식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향성이 잡혔으면 뭐 기술 공부가 됐든 관리 정책 분야가 됐든 공부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저희 팀 H4C의 유튜브 릴스를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뭐 웹해킹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기술 스택들을 다 공부를 해야 하고, 폰업을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많은 기술 스택, 리버싱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그냥 보안의 어느 분야를 공부를 하든 간에 말도 안 되는 분량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제대로 공부를 아직 해보지 않은 보안 입문자라면 저런 거를 보면 가장 먼저 멘붕이 옵니다. 와, 저거를 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고, 저거 하나하나 공부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릴 텐데, 거의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거에 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안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빠꽁팟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고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앞서 고등학생분들 발표하실 때도 빠꽁팟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빠꽁팟이 이제 무료 시절일 때, 지금은 유료 서비스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무료 시절일 때 웹해킹 트랙을 수료를 했고, 빠꽁팟을 하면서 처음으로 티스토리 이제 블로그도 개설을 해가지고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라이트업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몰랐던 내용이나 뭐 그런 기술 개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계속 기술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뭐 이 이외에도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구글링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정리된 내용들을 볼 수 있기에 제가 따로 PPT에 장표를 삽입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복학이, 네, 금방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빡공팟을 마치고 바로 복학을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 때까지 저는 막 그렇게 학점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학 이전에 BOB와 그리고 빡공팟을 하면서 갈고 닦았던 보안 지식과 관련된 이제 내공들을 이용을 해서 좀 적절히 학점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전에 보통은 복학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대학생은 놀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거나 휴식기를 취하는데, 저는 사실상 복학하기 전에 가장 많은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결과로서 저는 복학하고 나서 정말 학점 관리가 수월하고 좀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좋은 성취도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 공부는 이외로도 개인적으로 틈틈이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현재 이제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보안인으로서 대외 활동이 좀 어느 정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제 보안계 학생들보다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제약사항이 많죠. 대부분의 뭐 유명한 보안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 위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지방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석을 하려면 교통비나 또는 숙박비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저는 운 좋게도 지금 현재 제가 나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랑 공기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광주 전남권에서 활동하는 정보보안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각 기관의 CISO 분들이 이제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팀 활동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좀 대외 활동도 학업과 또는 인턴 생활과 더불어가지고 좀 부가적인 스펙으로서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을 또 했으면 대회 참가 같은 것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아직 혜린이라서 해킹 같은 거 아무것도 몰라서 대회를 나가긴 좀 그런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잘 모르더라도 굳이 막 수상이나 입상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뭐 CTF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보고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과정들이 정말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수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어떤 관련된 대회는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경험이 되고 또 이러한 것에서 좀 입상을 못하고 아쉬운 결과를 낼 때, 아,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한 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보안 관련된 대회들은 사실 구글링 같은 거를 하면 정말 많이 나오고 또 SNS나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보면 대회 개최에 가까워지는 날들에 담당자분들이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대학생 시절에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한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팁들을 좀 요약을 해보거나 네, 첨언을 하자면 저처럼 이렇게 뭐 해킹팀에 가입을 해서 팀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인맥과 관련해가지고 정보 보안을 좀 하다가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 이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테크니컬한 그런 능력들이 쌓였다라고 하면 직접 정보 보안 관련된 외주를 맡아가지고 네, 사업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학교에 뭐 학부연구생 제도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간단히 학술대회 논문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취약점 분석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버그 바운티라든지 아니면 뭐 원데이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딥한 취약점 분석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20대 초반, 막 신입생 때에는 사실상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리프레시를 하고 앞으로 추후에 취준에 가까워질 시절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군이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왕 군복무를 해야 할 거 전공을 살려서 정보보호병이나 사이버 작전병에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학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관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학점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적당히 관리하면 추후에 뭐 입사 지원할 때 그래도 저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좀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정보보안이 분야가 되게 넓어요. 앞선 세션에서 그 고등학생 해커분들을 보면 되게 CTF 정말 잘하시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기술적인 보안 말고도 사실 뭐 관리나 정책 분야의 보안도 되게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막 뭔가 너무 벽을 느끼거나 아 근데 나는 보안은 너무 좋은데 기술 보안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그래도 보안은 하고 싶은데 다른 보안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 정책 보안의 네, 활동들을 해보면서 네, 진로를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이제 사실 어떤 활동이든 간에 뭐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술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관련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실 때 네, 득이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니 항상 멘탈 잘 잡고 힘내서 화이팅 해보시면 추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